안녕하십니까, 혈관외과 전문의 김영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데, 투석에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더 나에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투석이랑 신장 이식이고, 2018년도 이제 기준으로 따지면 국내에는 투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약 한 10만 명, 11만 명 정도 돼 있다고 이제 보고가 돼 있고, 그 중에서 약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투석을 받고 계신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뭐 현재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치료를 받고 계실 텐데요. 한 7만 명 정도가 혈액 투석을 받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이 복막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이 투석을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혈액 투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투석기를 거쳤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정맥류라고 하는 투석 혈관이 필요하게 되고요. 복막 투석의 경우에는 배 쪽에 도관이라고 해서 이제 관을 유치해서 투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혈액 투석 같은 경우 주 2회에서 3회 한 번 할 때 한 3-4시간 정도 병원을 방문하셔갖고 투석을 진행해야 되고요. 복막 투석 같은 경우에는 자택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혈액 투석 같은 경우에는 투석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복막 투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번 정도 투석액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자체는 별로 길진 않지만은 복막액 자체가 내 몸 안에서 5시간에서 6시간 좀 머물면서 투석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투석을 교체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영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직장생활을 아침부터 해서 저녁 시간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투석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막투석이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혈액투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복잡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뒤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이제 결정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복부 쪽에 큰 수술을 받았다거나 그래서 장내 유착이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복막투석을 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복막액이 배 안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투석이 진행되고 그렇게 나가는 동안에는 그 복막의 양이 꽤 되기 때문에 배 안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유착이 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공간도 좁고, 그리고 투석도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복막투석을 하실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혈관이 별로 없다, 동정맥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혈관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없다, 그런 경우에는 복막투석을 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부 비만이 너무 심해서 복강 내에 이제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도 복막투석보다는 혈액투석을 좀 더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식사에 제한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음식 같은 경우를 좀 마음대로 먹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복막투석이 추천이 되고,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식이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목욕과 관련된 것인데요.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정맥류를 만든 상황이라면은 사실 뭐 통목욕도 가능하고 뭐 샤워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지만은,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는 도관이 계속 배 바깥쪽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목욕을 하시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어찌 보면은 혈액투석가들에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4번 정도 투석액을 교체를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한 상황에서, 청결한 상황에서 이 액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관 자체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장갑을 끼시고, 그리고 마스크도 하시고 깨끗하게 소독을 잘 하셔갖고 액을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 도관이 노출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목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은요,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는 투석실을 일주일에 3번을 꼭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여행이라든지 뭐 출장이라든지 이동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그럴 때는 투석액만 챙겨 가시면은, 그 투석액을 교체할 수 있는 장소만 확보가 된다면은
다 가능하고요.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투석실이 여행 가는 곳에 확보가 돼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가시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짧게는 다녀오실 수는 있겠지만은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이렇게 길게는 조금 다녀오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이나 이런 것도 물론 제한이 있지만은 수분이라든지 그리고 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제한을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투석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조금 어지럽다거나 기력이 빠진다거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데, 혈액 투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좀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 몸에 있던 피가 전부 다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허약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막 투석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으로 이제 어떤 투석을 할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댁에서 복막 투석액을 교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있는 투석실에서 투석하시는 것을 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투석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신다거나 많이 침침하시다든지 시력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혼자서 투석액 관리를 하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또 혈액 투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복막 투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심부전이 있다든지 저혈압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 투석을 하게 되면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부담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복막 투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복막 투석이랑 혈액 투석이 아주 간단하게 이제 나눌 수 있다면은, 조금 젊은 연령대에는 복막 투석이 약간 더 선호되는 편이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 투석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복막 투석이 됐든 혈액 투석이 됐든 간에 관리를 잘 하셔야지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막 투석 같은 경우에도 하시다가 혈액 투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막염이 너무 자주 호발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복막 투석을 하는 거에 대해 이득이 없기 때문에 혈액 투석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 혈액 투석을 하시다가 복막 투석 넘어가신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 자체가 너무 점점 좀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혈액 투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 복막 투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든지 간에 투석 방법이 잘 유지될 수 있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투석 방법이 본인한테 가장 맞는지는 사실 본인 혼자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석과 관련된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어떤 투석 방법이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지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투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혈관외과 전문의 김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